왜 일리아드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급 명문대학에서 필독 선정도서 제1순위로 꼽히는지 그 크리티컬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사시, 즉 에픽이라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겠죠. 서사시는 쉽게 말해서 무척 스케일이 큰 사건을 다루는 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죠. 첫 번째는 영웅, 즉 신에 가까운 인간이 등장한다는 점. 두 번째는 신화 또는 역사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모티프로 삼는다는 점. 세 번째는 문자가 없던 과거 시절부터 구전되어 왔다는 방증으로서 정형화된 어구나, 묘사, 시행 등이 반복된다는 점. 네 번째로는 특정한 신화나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대의식이라든가 결속의지를 높이는 메시지가 대체적인 주제의식이라는 점. 일리아드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사건이었죠. 바로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있었죠. 트로이. 그래서 사실 일리아드의 줄거리는 영화 트로이만 봐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일리아드의 트로이의 목마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일리아드의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는 점. 아킬레우스가 그리스 원정대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여자를 뺏겨서 분노한다는 점. 그때부터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불참한다는 점. 아킬레우스가 불참하는 동안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와 결투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점. 친구의 죽음으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아가멤논에서 헥토르에게로 전이 된다는 점.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대결, 그리고 헥토르의 전사. 마지막으로 제우스 신의 뜻에 따라 헥토르의 아버지 트로이의 왕 프라이모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간청하자 결국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누그러진 점. 이게 바로 일리아드를 이해하는 핵심 스토리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얘기는 없어요. 그럼 영화를 보는 것과 이걸 책으로 읽는 것,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책에는 트로이 전쟁에 관여한 신들이 누군지, 그들 간의 이해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에 따라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렇게 신과 영웅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1에서 7번까지의 스토리 각각에는 나름대로 배우가 있어요. 배우의 주인공은 당연히 고대 그리스의 각종 신들입니다. 그리스의 편을 드는 신들, 트로이의 편을 드는 신들. 이렇게 두 파가 갈려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트로이 전쟁의 사건들이 전개되죠. 그리고 각종 신탁, 예언, 신들마다의 의도와 전략들, 이런 것들이 책에는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미지만으론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물론 신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더 깊이 알아보고 외워둘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통해 느낄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운명, 심지어 그 인간이 반쯤은 신에 가까운 탁월한 경지에 이른 영웅일지라도 결국 그 영웅의 생사 여탈 또한 종국에는 신의 뜻과 의지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자, 그럼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같은 이러한 고대 그리스 문학은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처럼 니힐리즘을 주장하고 싶었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 문학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일리아드, 즉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신탁,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아킬레우스의 트로이 전쟁 참여 여부에 대해 아폴론이 내린 신탁 내용인데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는 명예를 얻되 반드시 운명할 것이다.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목숨은 부지하되 명예로움을 누리진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을 걸 알고도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은 명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킬레우스는 불명예스러운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는 태생부터 전투를 위해 태어난 전사였으니까. 이 얘기는 엄청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일리아드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급 명문대학에서 그리스
고전문학 필독 선정도서 제1순위로 꼽히는지 그 크리티컬한 이유는 일리아드가 바로 당대의 인간들에게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인간은 언젠가 결국 죽는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메인 테마,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로 삼고 있다는 측면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리아드라는 서사시는 실제로 당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그리스 문학 개론에서도 이미 했던 얘기이기도 하죠. 연극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강화. 물론 아킬레우스는 중간에 친구의 죽음에 지나치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는다든가 헥토르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체를 끌고 돌아다닌다든가 하는 식으로 도를 넘은, 속칭 선을 넘는 행위로 신들의 노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킬레우스의 죽음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의 아킬레우스는 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명징한 아이디어 하나를 남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한함 속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라. 그게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